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13번 문제부터 보세요. 12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12번 문제 같은 것은 2번 지문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쉬운 건데. 예를 들자면 지상권 말소 등기의 경우 12번 문제 2번 지문이요. 지상권 말소 등기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또 맨날 지상권 설정 등기만 돼 있어가지고 요거 소가지 없는 애들 아싸 부동산 가격 0.2 이게 아니라 말소 등기니까 뭐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이런 문제 항상 주의하시고요. 임차권 말소 등기, 지상권 말소 등기 나오면 건당 6,000원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3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며칠이요?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아니고 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2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료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등기등록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는 원칙적으로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고 등록면허세 과세 표현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고요. 자, 5번 요약집 48페이지 3조고 대도시, 단 대도시 중과제 업종은 중과세지 않고요. 에서 법인 설립, 지정문 사무소 설치 등기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이거 취득세랑 뒤바꿔놨죠 아까? 자, 그냥 등록면세는 간단하게 표준세율 몇 배? 3배로 중과세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과 바꿔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14번 문제가 작년 28회 기출 문제인데 보세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맨날 취득세랑 비교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맞고 1번. 2번이 요약집 48페이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 설치 등기, 전입 등기할 때 이거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러는데, 자, 등록면허세 법인 등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세 할 때는 대도시 내에서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자, 대도시 중과 제휴업종이요. 할부 금융업이라든가 유통업, 은행업, 의료업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틀렸고요.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 이것도 맨날 제가 취득세는 과세하죠.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한다? 비과세. 맨날 비교해서 봤던 거고. 4번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그 등록부상에 지는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문을 진다. 등록면허세는 납세문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기 권리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명의자. 항상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가 된다? 명의자. 5번 지자체 상금 조례 전바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15번 문제 여러분요. 15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설정 등기니까 누구예요? 권자. 맞고 권자. 2번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기 권리자의 주소지이다. 아니고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로 관한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기간 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4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 이 경우 신고 후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와 돈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 며칠이야? 30일 이내. 보통징수세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16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16번 문제가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은 반복되고 2번 봅니다. 2번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역시 반복되는데,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그럴듯하지만 이거 추가신고 납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합니다. 3번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뭘 적용한다?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자 6,000원 미만 나오면 6,000원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현만 달라, 법령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은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사람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납세를 한다. 포인트가 눈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5번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납부할 할 등록면허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해서 등록면허세와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농특세는요 이러면 안 돼요.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부과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뭐만? 지방교육세만.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20% 부과됩니다. 맞는지 문제. 그래서 17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그 17번 문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추가가격을 과세표현할 때. 2번 취득세 등록미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지. 3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요. 4번 개인 간 유상거래를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가액과 시가총액 중 어떤 거요?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현한다. 그렇잖아요. 신고가액, 시가총액 높게 신고되면 신고가액, 신고한 가액 시가총액보다 미달하면 시가총액. 취득세 그랬잖아요. 과세표현. 둘 중 큰 금액.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고.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아이고 요거죠?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보시니까요. 이것도 18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면 어디서 정답 찾으라고 했어요? 먼저 등록면허세에서 문제 먼저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 5번이 이제 등록면허세에 관한 지문인데, 4번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자, 저당권 설정 등이 경매 신청 등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 얘네들은 뭘 과세표현해? 채권 금액. 세율은 1,000분의 1. 부동산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현하는 애들은 뭐만 있어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수하니까 채권 금액의 1,000분의 1이고. 5번 요약집 49페이지 참조고,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죠? 의지한다. 이게 맞잖아요. 신고 의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번 질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 납부한다. 그래요? 추가 신고 납부기한 나왔다. 취득세나 등록물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 중과세금 된 납부 며칠?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하는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 그래서 요거 60일 가산세 포함 틀렸습니다. 2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재산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취득세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한 후 30일 땡.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국수 공판법 부니까 객관적인 수니까 뭘 과세표현해? 시가총액을 과세표현해요? 아니지. 국수공판법 보니까 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러면 됐고, 9번 문제는 뭐 취득세 등록세 비교인데 4번 지문만 좀 볼게요. 취득세 부가세가 지방소득세입니까?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거지.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원칙 부과되고 감면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단서 조건이 있으니까 농특세도 등록면허세 틀렸어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21번 문제 또 반복됩니다. 21번 문제도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런데 1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는 신고하지 않았어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4번 질문 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경우 등록물세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자, 말소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맞잖아요. 3번처럼 설정등기는 누구고? 건자고. 2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반복되고 2번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허세 과세표하는 경우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아니고 재평가 후에 뭐로 해요? 변경된 가액입니다.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을 좀 볼게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등기란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해제 등기를 할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 압류 해제 등기를 하면 누가 등기 등록을 받느냐 그러면 이거는 국가 지자체 등이 특히 지방세니까 지자체가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비과세됩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이런 것들. 자, 23번 문제는 자 역시 또 반복해서 23번 문제는 요약식 50페이지 참조고 쭉 보니까요. 취득세, 등록세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건데 쭉 비교해서 보시면 3번 질문 중과산세, 취득세 적용 없다. 등록면세 적용 없다. 맞아요? 다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목 변경이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에 소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세주체,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자, 둘 다 확정 방법은 뭐예요? 신고 납부하고. 3번, 중과산세, 취득세 적용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원래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하면 산출세 80%예요. 근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번 지문 취득세 여기서는 지목 변경이니까 의제 취득이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등록면허세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그래서 3번이 자 틀리기 쉬운데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과세표준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이고 지목 변경이니까 등록면세는 뭐라고요? 건당입니다. 건수. 변경 등기만 할 때 등록면세는 변경 등기해야 되니까 지목 변경 등기를 해야 되니까 건당입니다. 건당. 자, 그래서 건수가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면세점은 뭐 취득세 적용되는데 등록세는 없고요. 그래서 23번 문제 같은 거 주의하셔야죠.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산세 없습니다. 적용 없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고 24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토지 지목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또 나왔네.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아니고 뭐라고요? 건당, 건수입니다. 2번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조건 얼마 받아요? 6,000원 받습니다. 3번 부동산의 경우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납세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4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적용될 표준세율은 1,000분의 2이다. 소유권 이해권리들이니까 세율은 전부 다 얼마예요? 1,000분의 2, 0.2%. 4번 정답. 5번 중과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등록면허세?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25번 문제는요. 5번 지문만 좀 볼게요. 자, 25번 문제는 5번 지문만 보니까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재지별,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세가 소재지별 안 분이고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별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이게 틀렸습니다. 그냥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틀렸고. 그 다음에 26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고 3번 지문 같은 거 여러분이 보시고요.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보니까 27번 문제 그 26번 문제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26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1번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 가로 안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하되 광업고 및 어업고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 2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고. 3번 요약집 45페이지 3번 지문 등록을 하는 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을 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아니죠.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고. 4번, 5번 지문을 한번 눈에 익혀두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4번.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예복부나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자예요. 체납자 갑이 있는데, 자, 체납자 갑의 부동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이거 가져오려고 해요. 지금 압류해서. 그런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그러니까 이 체납자가 이걸 말소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국가나 등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것을 말소하는 등기에 누가 등기 등록을 받는 자냐? 말소 등기는 누구예요? 설정자. 아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권자지만 전세권 말소 등기한다 그러면 그 설정자잖아요. 이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걸 자, 체납자를 대위해서 국가나 등기 걸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 누가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등기 등록을 받느냐? 이 재산 소유자가 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니까 그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자,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되고. 5번 봅니다. 국가지자체가 공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행하는 분필 등기나 공유물 분할 등기는 국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지문 같은 거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가끔씩 지문에 나오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27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부동산 소재지죠. 2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에? 자, 아까도 나왔지만 계속 나왔지만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면세는 상삼 8, 1,000분의 8이 돼야죠. 4번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편의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5번 대도시 바깥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대도시 내에서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등록면허세는 편수의 몇 배?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재산세입니다. 문제집 130페이지 01번 특징 및 과세 대상물 있죠?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요. 별표시 하나만 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을 보시면요. 요약집을 보시면 51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1페이지. 자, 재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뭐 시험 문제에서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요. 자, 재산세는 시험 문제가 우리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 문제가 계속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것처럼 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또 재산세 납세 그 전에 잠시만 토지 중에서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독립한 문제로 직접적으로 토지 유형 구분을 묻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되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토지용 구분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직접적으로 묻는 토지용 구분 간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세 문제가 되느냐 지금 한 5년 납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문제가 계속 5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역시 과세 표준 결정과 세율에 관한 것은 항상 출제 1순위고요. 어떤 해에는 따로따로 과세 표준과 세율을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하지만 묶어서 주로 나오기도 했고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역시 또 출제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어디다 세금을 낼지 자 그 다음에 또 납세 절차 재산세 납세 절차는 뭐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도 종합문제 세 문제 나올 때 주로 종합문제 문제 나올 때 납세 절차는 뭐 단골로 납세 절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느냐인데 이 비과세가 작년에 독립학 문제로 잘 안 나왔는데 작년에 독립학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 재산세 자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요약집 51페이지 봅니다. 자 펴놓으시고 고개 한번 드시고요. 목 운동부터 또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조심하시고 자 뭐 이제 이번 주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다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 이제 종부세까지 오늘 재산세 하고 재산세 중간까지 하고 이제 재산세 나머지 하고 종부세 하고 해서 다음 주에 문제풀이 과정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꼭 중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공인중개사는 어느 학원이든 자, 탈락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탈락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는 90월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2차 과목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해서 합격률을 따지면 합격률이 거의 한 70% 됩니다. 어떤 학원은 80%, 70% 정도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그게 높습니다. 근데 전체로 처음 왔던 전 등록 인원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한 45% 이렇게 합격률이 그렇게 됩니다. 학원들이. 그러면은 어떤 학원은 광고할 때 막 80% 합격률 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90월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따진 거고 등록한 사람 전체로 따지면 그 학원에 왔던 사람 전체로 따지면은 어느 학원이나 한 40 어디나 다 똑같아요. 전국 어디나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45%, 40% 뭐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등록인원. 왜냐하면 중간에 다 탈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자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버텨요. 그냥 어디로라도. 그러면 자 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지금 여기 아까 내가 얼굴들 봤지만 우리 여기 광명에서도 지금 남아있는 이 얼굴들은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요. 다 합격할 사람들만 남아있어 지금. 오늘 세법 강의 듣는 분들 보니까 51페이지 우리 저기 맨 앞자리에 있는 그대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예? 혜영씨? 내가 보니까 내가 처음에 딱 왔을 때 그 합격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합격할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뭐 본인이 아니야? 합격한다니까 끝까지 하여튼 잘 해내고 51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51페이지 재산세 봅니다. 01번 테마 보면 개요요. 과세유체 재산세 시군구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군구에서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 시고 대표적인 지방세도 재산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과세의 기준일이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요.
재산세 원칙 물세라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물건별로 각각 따로따로 개별과세합니다. 여러 개의 주택이 있다고 동일한 신고가 하나 구역내 주택분 재산세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주택별로입니다. 각각. 근데 다만 토지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재산세 징수 방법이요. 자,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데 그 고유세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하면 가상 적용되는데 똑같아요. 조세 총회에 배운 거. 일반 가상금 고유세에 기재된 납부기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깔아놓고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요. 소액징수 면제 적용돼서 고유소 장당 자, 세기에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분할납부, 물납 다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골라야 돼? 재산세요. 세부 담상한 규정 자, 허용되고 보유세다 보니까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현황 부과합니다. 과세 기준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당연히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02번 테마 과세 대상이요. 재산세는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토지 화살표 보니까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해서 모든 토지고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택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화살표를 보니까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범위가.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도 어떤 수강생분이 또 그 회사 사이트인가 어딘가 같은 카페인가 어디서 질문한 것 같은데 재산세 대상에 골프 연습장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기초과정 강의를 안 들은 건지 아니면 들었는데 까먹으신 건지 제가 항상 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된다.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이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합니다. 대상이 되고 허가와 관계없고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요. 여기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뿐이지. 선박항공기 대상이고요. 일단 토지용은 좀 이따 하고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요약집 55페이지 일단 자 요약집 55페이지 보니까 03번 테마 겸용주택 별표 시한하고 주거와 주거 이배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건물 한 개동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와 동해포에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로 나눠지는데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1구 건물이 법령 시험에서 바꾼다면 뭐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으로 보지만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만 주택이고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50% 주거용 상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만 주택이고 주택 부속 토지 범위 주택 부속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 지방세는 별장, 고불악장, 고급주택 같은 거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취득세에서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봐서 중과세 했잖아요. 무조건 지방세는 10배입니다. 5배, 10배 이러면 틀려요. 도시역 5배, 도시역밖에 10배 이런 거 없어요.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자, 겸용주택 같이 결론이 같은데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이렇게 외웠잖아요. 아이고 분명히 내 지난 수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그리고 또 한때는 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은 창피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도 어릴 때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지금은 자, 리듬만 하겠습니다. 쿵쿵따부터 시작.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일동 건물의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주거면이 크더라도.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만주택이고. 04번 다가구주택도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에 들어본다. 이 경우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비례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지방세에서는 그런데 취득세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 하나의 단위로 다가구주택을 매매한다거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라든가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에 들어봅니다. 단독주택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근데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방세하고 국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세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 문제집 가시니까 문제집 130페이지 1번, 2번, 3번 이런 거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4번 문제가 19회 시험 때 예전 기출문제인데요. 19회 시험?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19회 시험 때 요거 19회 시험 때 4번 문제 해설 강의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얼핏 봤더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왜 없지? 다시 한번 문제를 보니까 이거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나갔네요. 진짜. 자,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항공기 O.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니까 O. 시가순액이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O. 자, 그 다음에 선박. 고급주택 O. 카지노 배상되는 건축물 O.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과수원. 토지면 뭐 농지든 아니든 토지. O. 차량 X. 골프용권 X. 기계장비 X. 광학권 X입니다. 취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니까. 자, 그래서 차량이나 골프용권, 기계장비, 광학권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랑 범위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O. 그래서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골라봤더니 자, 4개가 넘어요. 근데 보기에는 4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도 당황했단 말이지.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옳게 묶인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로 묶여진 것만. 전부 골라라가 아니에요. 지금 모두 고른 것은이 아니라 옳게 묶인 것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132페이지 5번, 6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55페이지 참조입니다. 7번 문제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 1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상대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그렇죠 여러분들? 자,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택분재산세상이니까. 2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분리 대상 토지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가 됩니다. 3번 주택이라면 세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불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렇죠? 4번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돈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이 경우 그에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비례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부터 이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각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5번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건 뭐예요? 1동 건물이 면적 비례 주거만이지. 1구 건물 나왔다. 항상 뭘 기억한다?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1구 건물 50%. 1동 건물 면적 비례 주거만. 자, 이겁니다. 02번 테마. 자, 문제집 133페이지 02번 테마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별표 3개죠. 올해는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고 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도 원래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요약집으로 가겠습니다. 요약집 토지분 구분으로 갑니다. 2페이지로 가셔서요. 51페이지부터 봐야 되겠네요. 51페이지부터 보니까 아까 토지용 구분 자 봅니다. 51페이지 맨 아래 재산세 예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눴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청도 사투리가 주에 합반하면서 충청도 사투리가 굉장히 느린 게 아니라 빠르다, 짧다 얘기해 드렸죠? 그 얘기 해드렸구나. 오늘 그럼 어디를 안 한 거지? 어서 이번 주에 쫙 다 했는데 됐다시 반응은 좋았죠, 역시. 자, 다른 것에서. 그런데, 그 했구나,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거 해달라고요?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해줄게요. 진짜. 자, 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니까 51페이지. 재산세 예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자, 똑같이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농지나 목장용지나 나대지나 뭐 이런 것도 공장용지나. 그래서 토지용 모습에 따라 나눴죠.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 토지용 모습에 따라 생산 관련 토지,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나대지 잡종지, 사실생산 토지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뭐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또 공장 용지도 그렇고 자,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기여도 해용 가치가 있으니까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상 토지로요.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얘네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요. 전국의 토지는 아니고 사치성 재산 토지, 고불확장 골프형 토지는 토지 공개념과 부합하지 않은 토지용이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토지 중에서 재산세 세율은 이렇습니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 합산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고율 분리 그러면 토지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은 몇 프로예요? 4%. 고율 분리. 사치성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가 최고 높습니다. 고율 분리. 그래서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가 4%로 제일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낮은 게 그 다음으로 종합, 그 다음에 별도. 제일 낮은 게 저율분리인데 저율분리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007% 저율분리상 토지하고 02% 저율분리상 토지로 나눴잖아요. 007% 저율분리상 토지 어떤 게 있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자, 일반적인 임야가 아니라 공익목적의 예외적인 임야들. 02%는 공장 등 있었잖아요. 공장, 염정 같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토지 중에서 재산세 세율이 제일 낮은 거 골라라. 자, 시험에 이미 기출이 됐었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인 종합합산 상토지,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 별도 합산 이런 거, 그런 거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율은 이런 식으로 돼요. 별도보다는 저율분리가 낮고 그 중에서 007빵 02% 공장보다는 뭐가 제일 낮아요? 농지 목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기에서 공장도 있었고 목장도 있었는데 뭘 골라야 돼? 목장. 007%가 제일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토지 세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지 세율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골라라 할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52페이지. 토지용구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농지는 자, 어디 있느냐? 위치를 보고 풉니다. 그래서 농지는
어디 있느냐를 봤을 때, 위치 봤을 때 있을 곳에 있네 농지가 그러면 저일분리. 농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종합합산. 있을 곳에 있처럼 종합합산.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농지가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로? 효율적인 토지용이 아니라고 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목장은 위치 면적 따집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개인수 농지가 똑같은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도 인정하지 않고 분리상. 그 다음에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목장도 똑같이 종합합산입니다. 공장도 역시 위치 면적을 따져서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해야지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공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불리지만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면적만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면 뭐?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토지용국은. 자 그러면요 여러분. 표를 보니까 이제 52페이지요. 우리 공부하는 순서는 분리대상 토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 종합합산.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집니다.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지고 저일분리는 또 007% 저일분리 대상 토지 또 빵 2% 저일대상 토지 나눠지고 고일분리는 4% 고일분리. 아까 했다시피 이거는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가 그렇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007% 저일대상 토지는 어떤 거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빵 2%는 어떤 거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당근공사, 가스조공공사, 공항공사 등 공사 소유 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분리상 토지 외웠습니다. 007 빵이 쏘니까 어떻게 된다? 4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비례세율 빼면 안 돼. 007% 어떤 게 있다? 농지, 목장, 예외적입니다.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사치성산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요. 다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리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부터 하나하나 봅니다. 자, 먼저 농지입니다. 재산세 농지는 지목이 전닭과선이에요. 취득세에서 농지는 전닭과선, 목장용지까지. 재산세에서는 전닭과선인데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로 나눠서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그 제목 옆에다 써놓으시라고 했었죠? 땡땡 위치. 자, 군 읍면지역, 깡촌,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든지 있을 곳에 있다고 해서 군 읍면적은 위치 기준을 무조건 만족시킵니다. 군 읍면적 깡촌에 있는 자격농지 뭐가 됩니까? 분리. 시지역에 도시역 밖에 있다? 분리.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에서는 있을 곳에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도시역 내 개발장구역이나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가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그렇잖아요. 화살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해당되고 있지 않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자,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일반적인 회사,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 비상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 딱 열거되어 있죠? 머리 글자를 따서 종, 농, 매, 사, 농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종,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진개조업이죠. 매,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농, 한국 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해서 종, 농, 매, 사, 농의 경우만 뭐가 된다?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만 동그라미 134에 해당하는 농지는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 안 한다. 이 1990년 5월 31일 바꿔서는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고요.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농사짓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잖아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종농, 매사농 아니고서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2번 목장 제목 옆에다 써놓으셔야죠. 위치 플러스 면적입니다. 오늘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깜빡여지네 자꾸. 위치 플러스 면적 써놓으시고요.
자, 목장 위치 면적 따져봅니다. 군 읍면적 깡촌 있을 곳에 있죠? 목장.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예요? 분리.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나오면 볼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역 내, 자, 도시역 밖 기준 면적 이내 분리. 초과 종합합산. 시지역의 도시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에 목장이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 근데 목장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도시형 풉니다. 53페이지 봅니다. 임야인데요.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죠.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예요.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 소유 임야 분리. 자, 두 번째로 공익목적의 임야,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목적이며 기역범부터 키읔범까지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막 뽑아서 내니까. 근데 자, 어떻게 달달달 외워요? 규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뭐가 된다? 이게 공익목적 임야입니다. 기역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법률 법 나왔죠? 특수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 지구 내 임야 이런 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니은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죠. 디귿번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내 임야죠? 분리과세. 리을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원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그 다음에 미음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임야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인데 제한보호구역의 임야예요. 또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임야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읍번부터 키읔번까지도 그런 것들이고, 키읔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죠? 뭐가 된다? 조율분리입니다. 공익목적 임야로서. 빵 2%, 007% 다 받고 빵 2% 공장입니다. 제목 옆에다 써놓아야죠. 뭐라고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에요. 위치 플러스 면적. 공장이 군 읍면적 깡촌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종합합산.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규면적 이내면 뭐? 분리. 초과하면 볼 것 종합합산. 공장이 근데 이거 주야라고 굵은 것으로 딱 돼 있잖아. 짙은 색으로.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어요. 그럼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 입속 토지를 보지 않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을 과세한다는 거. 이거 주야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초과하면 볼 것 종합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빵 2% 공장용지처럼 조율불가세하는 토지가 있는데 염전,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빵 2% 조율불입니다. 그 다음에 007 빵에서 4% 고율불상 토지는 고불확장 고불상 토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분리상 토지 다 봤어요. 007 방에서 이제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은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요. 그 옆에다가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보죠.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그래서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별도 합산. 초과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되고 종합 합산. 그때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를 곱해서 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열이 어떤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열이 4배, 상업지역은 3배입니다. 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배,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4배. 헷갈리니까 표에 쫙 나와있지만 기본서에 보면 헷갈리니까 다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그냥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이 3배, 공업지역은 4배. 이 정도만 아시고,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거 했잖아 맨날. 그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이다. 그랬을 때 자, 요거 별도 합산 대상 면적,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면적, 분리 대상 면적은 얼마인가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지난번에 다 했어요.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2, 3, 5, 6,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 종합 합산 면적이니까 얼마예요? 전체 1000에서
예? 600 기준면적을 뺀 나머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얼마? 4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분리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자 2번 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특이하게도 별도 합산과세 한다고 그랬죠. 건축물이나 주택이 철거 멸실됐어요. 그러면 나대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은데 나대지 상태니까. 근데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이거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과세 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주의하고. 3번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요. 기본서 보면 그냥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잖아요. 자,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인데 업종의 특성상 요거 자, 일정 면적의 공지까지는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그래서 엄청 많이 있는데 자, 상상하면서 보셔야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어요.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의미야. 또 이제 자, 읊어볼게요. 제가 자, 여기 없는 것들. 자, 절 보세요.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단지의 물류시설용 토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용 토지,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건설기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종묘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더라?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자, 이런 것들이요. 업종의 특성상 다 공지를 표현한 업종들이죠? 이런 것들 등등은 다 일정 면적까지 뭐 한다?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물은 나대지로 봅니다. 무건축물 없는. 사용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54페이지 2번이요.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2배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편액의 몇 프로요? 2%도 숫자도 기억해야 돼요. 2%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해당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뭐가 되고 이 저거역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자, 저거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이거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제외한 토지를 물어보는지를 잡아야 돼요, 문제에서. 이따가 계산 문제집을 통해서 볼 거고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럴 때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리인데 예외적으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아까 다 배운 거예요. 과세기준을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는 종농, 매사농 제외하고서는 원칙 종합합산.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따져서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농지. 자, 이런 것들. 자, 목장도 위치 면적 따라서 있을 곳에 있지 않는 목장, 또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것 없이.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법령이 정하는 종중소 임야라든가 공익목적 임야만 분리. 공장은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좌우시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원칙 별도 합산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라든가 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 토지 시가편액 몇 프로? 2% 미달할 때 저거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런 것들.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나대지, 잡종지. 얘든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이고. 또 박스 안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건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와 B 상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원래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원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잖아요. 상가 토지는. 그래서 별도 합산이니까 별도는 별도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비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거나 감면 대상이 되는 토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는 어차피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얘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A상가 토지 합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가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본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OX, 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잡으라고 그랬어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군권화 구역 내에 있어도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의 고유 토지를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 재산에 대해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갑이라는 위탁자가 A 상가 토지와 A 토지와 A 다시 토지를 신탁했다 그러면 A와 A 다시는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요. 근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문제집 우리가 133페이지 8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133페이지 8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